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 U-23 아시안컵의 단연 화제, 베트남의 4강전이 드디어 열립니다. 베트남이 과연 8년 만에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대회 사상 첫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베트남 전역이 지금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결승에 오른다면 아쉽게도 상대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됩니다. 일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 일본이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세트피스 한 골로 버텼을 뿐이고 패스 전개는 좋지만 슈팅 결정력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베트남의 준결승 상대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4강을 경험하는 중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파 랭킹 93위와 108위 팀의 맞대결을 응원하는 흰수염고래 스포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랭킹만 놓고 보면 중국이 베트남보다 위에 있지만 이 경기에 대한 대부분의 전망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은 조별리그와 8강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이번 대회 유일한 전승팀입니다. 일본 역시 전승이긴 하지만 승부차기를 거쳐 4강에 올랐기 때문에 과정만 놓고 보면 베트남이 훨씬 깔끔하죠. 베트남은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었고 그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요르단과 키르기스스탄마저 잡아내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도 역시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력도 뛰어나고 실점은 단 3골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조 2위로 올라섰고 8강에서는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 끝에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그 기적은 정규 시간이 아닌 승부차기에서 갈린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4경기 동안 단 한 골만 넣고 준결승에 오른 축구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중국은 골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자정을 넘긴 0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정신 놓고 보면 0대 0으로 끝난 뒤 승부차기로 갈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대하는 베트남은 분명 다릅니다. 중국은 호주, 이라크, 태국,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했지만 베트남처럼 촘촘하고 조직적인 축구를 제대로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은 일본 같은 팀을 만나면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트남 역시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수비에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평가전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꺾었습니다. 중국은 수비가 탄탄해서 실점을 막은 게 아니라 엄청난 슈팅을 허용하고도 운 좋게 골을 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슈팅을 그렇게 계속 맞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실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김상식 감독은 중국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결승에서 한국과 붙고 싶다고 밝혔지만 우선 그 1차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로지 골키퍼 한 명에게만 기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하죠. 골키퍼의 선방만을 믿고 버티는 축구는 정말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별의별 축구 대회를 다 보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장면들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승부를 염두에 둔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에이스 딘박을 선발이 아닌 히든카드로 남겨뒀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중국은 베트남보다 하루를 덜 쉬고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더 처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칫하면 미드필드가 텅 비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베트남은 붉은색 유니폼, 중국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나섰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거리 응원이 대대적으로 펼쳐졌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만 1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채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베트남은 1분 만에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냈고 중국은 기본기 부족에서 나오는 패스 미스와 트래핑 실수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전에 베트남의 선제골만 터진다면 결승 진출은 매우 유력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는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일단 한 골을 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맞볼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15분까지는 중국이 슈팅 수와 점유율에서 앞섰고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 강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강점은 애초에 역습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전개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기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어디서 본 듯한 플레이를 시도해도 기본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베트남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팀도 아닙니다. 두 팀의 전반적인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중국이 베트남을 다소 만만하게 보면서 몸싸움을 거칠게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전반 23분, 베트남에게 세트피스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프리킥이 올라갔지만 중국의 수호신 골키퍼가 또 한 번 몸을 날리며 선방을 해냈습니다.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한 골을 넣은 것만큼이나 큰 만족감을 느꼈을 장면이었을 겁니다. 경기를 보다 보니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축구 안에서 방향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동남아시아 축구의 흐름에 더 어울리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계속 독내북이 되느니 호주가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스스로의 축구 정체성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대회로 가면 중국도 그래도 우승권 경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30분 베트남에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주전 수비수가 수비 도중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당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전 경기 모두 출전했던 핵심 수비수라 팀에는 큰 충격이었죠. 김상식 감독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거칠게 플레이했고 결국 한 명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예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전반전부터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점유율 65%, 슈팅 5개로 힘으로 밀어붙였고 베트남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은 0대 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절반의 만족을 느꼈겠죠. 특히 베트남 현장 팬들은 전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핵심 수비수 부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고 김상식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딘박을 출전시키며 변화를 줬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공격력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수비 불안을 노출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코너킥으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저돌적인 공격이 제대로 통했던 순간이었죠. 베트남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전까지 보여주던 조직력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곧바로 선수 교체를 준비하며 중원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미 흔들린 수비 라인을 중국이 무너뜨리며 이번 대회 첫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베트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건 전반 충돌로 부상을 입었던 그 선수가 사실 베트남에게 매우 중요한 센터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기사들은 즉시 이를 김상식호의 최대 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십자인대 파열. 중국은 말 그대로 강력한 압박과 조직력으로 베트남을 흔들어 놓았고 수백만 명의 베트남 팬이 밤 10시 30분 거리 응원에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베트남보다 우위에 있었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겪는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